애플이 드디어 에어팟 시리즈에 이퀄라이저를 넣었습니다. 이 에어팟이 나온 지 무려 10년 만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이 이퀄라이저가 정확히 몇 헤르츠를 몇 데시벨이나 조절하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측정했습니다. 에어팟 프로 3, 에어팟 맥스 2, 에어팟 4까지 오늘 영상 보시면 사용하시던 에어팟 사운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최근에 iOS 27이 나오면서 여러가지 새 기능이 나왔죠. 먼저 이 기능은 아직 공개 베타 단계입니다. 이 정식 버전이 배포된 것이 아니라서 나중에 정식 배포 후에 적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iOS 27의 경우 시리 AI가 전면 개편되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 셀카 촬영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팟용 EQ가 추가되었습니다. 무려 에어팟 출시 이후 10년 만이죠. 제가 이 EQ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측정 데이터로 확인하고 마지막에는 제품별로 제가 추천하는 EQ 세팅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고급 정보 구독하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iOS 27 이퀄라이저 먼저 어떤 기능인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WWDC에서 발표된 iOS 27에 에어팟 전용 커스텀 EQ가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베타로 제공 중이고 정식 배포는 9월 올 가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어팟은 사용자가 소리를 직접 조절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 어댑티브 EQ가 있는데 이건 착용 상태에 맞춰서 알아서 보정해주는 기능이고요. 이 접근성 메뉴에 헤드폰 조절 기능을 편법처럼 쓰는 정도였죠. 그리고 음악 앱을 보면 여기 EQ 기능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음악 앱으로 음악을 들을 때에만 작동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스템 상태에서 사용자가 직접 만지는 EQ가 생긴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렇게 베타 업데이트를 등록을 해서 iOS 27 베타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도 여기 이렇게 베타 업데이트를 등록을 해야 활성화할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9A314B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정에서 사용하시는 에어팟을 선택하고 오디오 라우팅이 있어요. 들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이퀄라이저 메뉴가 보입니다. 그러면 기본값은 애플이 정한 레코멘디드 권장 프로파일이고요. 커스텀을 선택하면 이렇게 점 3개가 나옵니다. 저음, 중음, 고음. 이 3개를 위아래로 드래그하는 방식이에요. 이 3개가 답니다. 참고로 최근 재생한 곡을 들으면서 EQ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EQ 설정은 아이폰이 아니라 이 에어팟 본체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한번 설정해두면 뭐 아이패드건 맥이건 어떤 기기건 연결해도 같은 소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지원 기종은 H2 칩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에어팟 프로 3, 에어팟 프로 2, 에어팟 4, 그리고 에어팟 맥스 2. 1세대 에어팟 맥스는 H1 칩이라 지원이 안됩니다. 아쉬운 점을 말씀해 드리면 첫 번째가 3밴드입니다. 야, 이거 10년 만에 넣어줬는데 고작 3밴드라니. 요즘에 삼성이나 소니의 제나이저 같은 경우 9밴드, 10밴드 파라메트릭을 넣어주는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심플합니다. 이렇게 3밴드로 만든 건 아마도 사용자가 매우 초보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편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EQ를 조절할 수 있는 건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매니아들은 분명히 아쉬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프로파일은 딱 하나만 저장됩니다. 2개, 3개 만들 수 없습니다. 음악용 따로, 팟캐스트용 따로 이런 거 안 되고요. 이거 하나만 저장됩니다. 그런데 이 밴드가 3개라는 것만 알아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이 3개의 점이 각각 몇 헤르츠를 중심으로 몇 데시벨이나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는지가 진짜 정보인데 애플은 이걸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모든 제조사도 공개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 모델 전부 각 밴드를 최대로 올렸을 때와 최소로 내렸을 때 이때 주파수 응답을 측정해서 필터의 정체를 역산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해드리면 저음은 로우 쉘프고요. 중음은 피킹 필터, 고음은 하이 쉘프. 이 EQ 자체는 같지만 모델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에어팟 프로 3의 측정 결과입니다. 이거 그래프가 많으니까 제대로 안 보이죠? 먼저 저음 밴드부터 보여드릴게요. 저음 밴드는 이렇게 변경되죠? 약 145Hz를 코너로 하는 로우 쉘프 필터입니다. 145Hz 아래쪽 전체가 통째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방식이고요. 최대로 올리면 8.3dB, 최대로 내리면 마이너스 6.3dB입니다. 올릴 수 있는 폭이 내릴 수 있는 폭보다 2dB 정도 큽니다. 다음, 고음 밴드도 같은 방식입니다. 약 5.1kHz를 코너로 하는 하이 쉘프 필터고요. 올릴 때 8.5dB, 내릴 때 5.8dB. 역시 부스트 쪽 여유가 더 큽니다.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중음 밴드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래프로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죠? 여기가 이번 측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인데요. 보통은 이런 결과가 없거든요. 바로 중음은 피킹 필터, 벨 타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를 중심으로 산 모양으로 움직이는 필터인데 올릴 때하고 내릴 때 이 주파수가 다릅니다. 올릴 때는 약 2.4kHz를 중심으로 3.2dB 올라가고 내릴 때는 약 1kHz를 중심으로 6.1dB 내려갑니다. 이거 같은 슬라이더인데 방향에 따라 다른 주파수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이거 내릴 때 보면은 단순히 중음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음과 고음이 올라갑니다. 이거 굉장히 큰 변화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중음은 부스트가 3.2dB 밖에 안 되는데 컷은 6.1dB로 2배 가까이 깊습니다. 이 중음 부스트는 조금만 과해도 소리가 피곤해지니까 애플이 의도적으로 막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에어팟 맥스 2도 같은 방식으로 측정을 해봤고요. 에어팟 4도 같은 방식으로 측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모델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통점부터 보면 세 모델 다 베이스 코너는 150Hz 언저리, 트래블 코너는 5kHz 언저리로 사실상 같고요. 중음의 방향별 비트칭 설계도 세 모델 전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중음 컷이 부스트의 2배라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하나 눈에 띄죠? 중음을 올릴 때의 중심 주파수가 에어팟 4와 맥스 2는 1.8에서 1.9kHz인데 에어팟 프로 3만 2.4kHz로 유독 높습니다. 이 프로 3의 중음 부스트가 좀 더 위쪽, 명료도 대역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모델별로 기본 튜닝 차이를 고려해서 다르게 맞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애플의 3밴드 EQ는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속은 꽤 정교하게 설계된 필터 세트입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하죠. 코너 주파수도 Q값도 사용자가 바꿀 수 없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건 오직 개인 3개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측정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수치들은 저희가 측정한 데이터의 역산값입니다. 이 실제 착용 상태나 펌웨어 업데이트에 따라서 세부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럼 제가 만든 추천 EQ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EQ가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 이미지처럼 맞춰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화면 멈추고 비슷하게 세팅해보세요. 이렇게 세팅하면 이런 패턴으로 바뀝니다. 일단 초고역대 변화가 크게 들릴 거예요. 초고역의 심볼악기가 예쁘게 바뀐 사운드로 들릴 겁니다. 만약에 보컬 위주의 어쿠스틱 음악을 들으신다면 차이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이유 보컬로 많이 맞춰봤는데 아이유 보컬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고역이 살아난 깔끔한 보컬을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역도 살짝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해상도가 살아나면서 이 위쪽이 열린 사운드가 들릴 겁니다. 다음 에어팟 맥스 2입니다. 이 세팅 값이 프로 3하고 비슷하죠? 저역과 중역 모두 중간 정도로 내리고 고역이 에어팟 프로 3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세팅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저역이 살짝 내려가고 중역대가 많이 내려가죠? 그리고 고역대가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사운드를 추구하는지 딱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에어팟 4입니다. 이 에어팟 4는 앞에 두 제품과 패턴이 상당히 많이 다르죠. 제가 웬만해서는 EQ를 이렇게 끝까지 만지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중고역대가 플랫하기 때문에 고역의 피크를 좀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움직였는데 그래도 변화가 커 보이진 않죠. 이 피크가 3kg 가까이 있어야 자연스러운데 EQ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적용해서 들어보면 확실히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질 겁니다. 오늘은 iOS 27의 에어팟 커스텀 EQ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밴드는 3개뿐이라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 제나이저도 처음에는 3밴드로 시작했었죠. 그리고 지금 630 모델 같은 경우 파라메트릭 EQ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애플이 파라메트릭 EQ까지 넣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 많이 퍼져야 합니다. 그래야 애플도 많은 사람들이 EQ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파라메트릭 EQ가 탑재되면 제가 아주 좋은 EQ를 만들어서 많은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추천 세팅 적용해 보시고 어떻게 들리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